고창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과 같은 생활인구를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디지털 관광 주민증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했지만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제어 안주 지역 가금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1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부안 낚싯배 전복 사고와 관련해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낚싯배 선장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정읍 내장산 국립공원 인근에서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땅속 케이블이 손상돼 전기 공급이 끊긴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고창군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광객과 같은 생활 인구를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같이 시작한 다른 지자체 가운데 가장 낮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고창 지역의 한 온천입니다. 이곳에 입장할 때 사이버 고창 구민증을 보여주면 입장료 2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주민증으로 감면 혜택을 받는 사람은 20% 정도라고 합니다. 신분증 제시하시면 할인해드려요. 주말에는 20% 오시는 것 같아요. 합쳐서. 지난해부터 시행된 디지털 관광 주민증 사업은 올해 고창군 등 15곳으로 확대됐습니다. 이 가운데 고창군 관광 주민증 발급자 수는 2만 6천여 명으로 같은 시기에 사업을 시작한 지자체 중 가장 적습니다. 그에 반해 인구가 고창군보다 절반가량 적은 충청북도 단양군의 경우 지역 인구의 130%가 넘는 사람들이 주민증을 발급받았습니다. 같은 사업을 추진했지만 결과는 확연하게 다른 겁니다. 단양군의 경우 고창군보다 많은 관광 숙박시설이 사이버 국민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 감면폭도 50% 정도로 다른 카드사 혜택보다 경쟁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창군은 10개도 안 되는 국민증 가맹점 중에 이미 입장료가 무료이거나 저렴한 관광지가 여럿 포함돼 있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관광지는 손에 꼽힙니다. 그나마 사람들이 많이 찾는 가맹점의 감면폭은 20% 수준. 관광 주민증 사업을 운영하는 한국관광공사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성과 보상안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지원은 홍보 정도로 하고 있고 네. 내년에는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거 추가 대국민 홍보, 민간 플랫폼 협업해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 관광 주민증 사업. 주민증 발급 성과를 거둔 자치단체들은 내년부터 이용률을 높이는 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타 지자체와 큰 차이를 보이는 고창군은 국민증 발급을 유도할 수 있는 가맹점 확대가 여전히 과제로 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김제와 완주 지역 가금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전북도는 지난 11일 김제시 용지면의 한 산란계 농장과 완주군 이서면의 종오리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확인 중으로 최대 사흘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전북도는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곧바로 현장 출입 통제와 방역지역 안에 있는 다고리 농장 119곳에 대해 이동 제한과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읍시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확산을 막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정읍시 영파동 천변에서 잡힌 원앙오리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읍시는 검출지 인근에 통제 초소를 설치하고 사람과 차량을 통제하는 등 긴급 방역 조처를 했습니다. 정읍시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내년 3월까지 철새 도래지에서 낚시를 자제하고 가금 농장 출입과 농가 모임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읍시 관계자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사람에 의한 AI 농장 전파는
시민의 선진적인 방역의식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가금농장 방문을 자제하고 방문 시에는 철저히 소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축사 내외부 소독, 축사 내 전용 장화 착용과 같은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1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부안 낚싯배 전복 사고와 관련해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낚싯배 선장 A씨를 구속 기소하고 낚싯배와 부딪힌 예인선 항해사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A씨가 운전한 낚싯배는 지난 10월 부안군 하왕등도 인근 해상에서 예인선 줄에 걸리면서 전복됐고 이로 인해 4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습니다. 정읍 내장산 국립공원 인근에서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10일 새벽 1시 40분쯤 정읍시 쌍암동 내장산 국립공원 인근 지역 전기 공급이 4시간 정도 끊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주변 숙박업소와 식당 등 600여 가구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땅속 케이블이 손상돼 전기 공급이 끊긴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면도는 꽃지 해수욕장 등이 있어 충남 서해안을 대표하는 관광지 중 하나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해수욕장하고 낙조가 좋아서 저도 최근에 다녀왔는데요. 많은 분이 섬으로 알고 있지만 과거에는 육지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호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충남 태안군에 위치한 안면도, 제주도와 거제도 등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6번째로 큰 섬입니다. 이렇게 큰 안면도가 원래 섬이 아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실제로 안면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통해 해당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안면도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애랑 안면도가 섬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있더라. 이거 들은 적 있니? 네? 안면도 지금 섬이잖아. 아니, 지금은 그냥 섬인데 예전에. 아, 옛날에 동네 어른분들이 안면도가 섬이 아니었다는 얘기는 했던 것 같은데 잘은 모르겠어. 그래서 직접 알아봤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1638년. 당시 충청도 감사 김육이 정승에게 권유해 지금의 안면연육교 자리를 팠다는 기록이 태안자료에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서적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많아 안면도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섬이라는 설이 중론입니다. 옛날 서적에 보면은 안면도가 안면곶으로 표현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곶이라고 할 때는 육지랑 이어져서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을 말하거든요. 그러다가 조선 후기가 되면 이제 안면도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자든 간에 그 사이에 조선 전기에서 조선 후기 사이에 안면도가 굴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 선조들은 왜 안면곶을 안면도로 만들었을까? 이는 굴포운하와 관련이 있다는 설이 많습니다. 굴포운하의 이야기는 고려시대부터 시작되는데요. 당시 충청도와 전라도, 경상도의 조국을 서해를 통해 수도로 운송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태안 앞바다에 물살이 거세 배들이 많이 좌초됐습니다. 많게는 50척 이상의 배가 가라앉고 심지어 한 번에 1000명이 죽은 적도 있습니다. 바다 밑에서 난파된 배와 보물이 종종 발견돼 난파선의 무덤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에 따라 군주들은 굴포운하를 만들어 안전한 바닷길을 만들려고 한 겁니다. 남쪽에서 곡식을 싣고 올라오다 보니까 그쪽에서 자꾸 가라앉는 거예요. 안흥량 쪽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자리를 좀 피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 끝에 태안하고 서산 사이의 그 연결 부위가 굉장히 짧거든요. 위로는 가로림만이고 밑에는 천수만이고. 그래서 그 사이를 파겠다는 계획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고려 임종과 공양왕, 조선 태종과 세조 등 약 530년간 10여 차례에 걸쳐 진행된 굴포운하 공사. 하지만 굴포운하는 공사 구간 약 7km 가운데 3km를 남긴 채 완성되지 못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지하 지질도를 살펴보면 공사를 성공한 구간은 파기 쉬운 개흙이지만 실패한 구간은 단단한 흙은모와 화가감이 섞인 돌로 되어 있어 당시 기술력으로는 땅을 팔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신숙주를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공사를 해보려고 했는데 역시나 그 못한 구간이 공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숙주가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그 태안 쪽에서 신숙주가 운하 공사 실패하고 지었다는 시가 신증 동국 여지승남 태안군 쪽에 실려져 있습니다. 결국 굴포운하 공사가 실패로 돌아가자 다른 백기를 만들기 위해
다른 지역에 운하 공사를 실시했고 이때 안면도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사실과 거리가 먼 내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부분하고 실제 연구자들이 생각하는 건 좀 다릅니다. 실제로 조선 후기에는 안면도 안쪽 천수만 쪽으로 조은선이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파지고 나서도 계속해서 안면도 바깥으로 가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거는 조은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안면도는 왜 만들어졌을까? 과거 홍성 지역 사람들은 서울로 올라가려면 먼 바닷길을 돌아서 가야 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운하 공사를 시작한 겁니다. 아무래도 결성, 홍성 그쪽 지역 사람들은 서울로 올라가려면 안면도를 따라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야 되잖아요. 바다를 나가도 그렇고. 근데 거기를 파놓으면 이제 안면도에서 직접 서해 바다로 나올 수 있으니까 직접 혜택을 본 사람들이 아마도 만약에 팠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의 편리성을 위해 만들어진 인공섬 안면도. 최근 보령해저 터널의 개통과 관광지 개발 사업 추진으로 서해안 관광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10일 시작되면서 사실상 전북 국회의원 자리를 둘러싼 금배지 쟁탈전이 개막했다고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예비후보 등록일을 하루 앞둔 11일 후보자 적격 심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북 정치권의 긴장감은 한층 더 고조됐다고 합니다. 특히 선거구도 획정되지 않은 채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신문은 전망했습니다. 전북의 경우 선거구 열성 유지도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민주당 후보자 검증위원회는 폭행, 상해 등 강력범죄나 사기 전과 등 파렴치 범죄자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인물들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전북에서는 민주당의 1차 검증 심사를 통과한 이들이 바로 예비후보도 등록한다고 하는데요. 검증 1차 통과자 명단에는 각 지역별로 남원 임실순창 김원종, 박희승, 이강래, 전주병 황현선, 전주울 이덕춘, 최형재, 고종윤, 정읍 고창, 유성엽 예비후보 등록 예정자가 포함됐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챌린지 대회가 남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북 소프트웨어 미래체험센터와 전북도 교육청 주관으로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남원 스위트 호텔에서 개최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교육 과정에서 배운 지식을 응용하는 활동을 통해 여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겨뤘습니다. 앞으로 SWAI를 많이 사용하는 시대가 올 텐데 앞으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많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방관이 꾸민 7살 유튜버 이로운 군과 달리기 전도사이자 인플루언서인 안정은 씨가 전북 소방본부 홍보 파트너로 위촉됐습니다. 전북 소방은 도민에게 효율적으로 소방 정책과 정보 등을 전달하기 위해 안전정보 콘텐츠를 제작 공유하는 홍보 파트너를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 소방은 53만 명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와 인플루언서와 협업해 소셜 네트워크 등으로 생활 속 안전 정보와 소방 활동 등을 알릴 계획입니다. 전북교육청과 한국시니어클럽이 스쿨존 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사고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안전한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 수립과 등하굣길 학교 안전 지도 강화, 교통안전 캠페인 확대 등입니다. 양 기관은 스쿨존에서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도에 주력해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읍시가 지난 10일부터 이틀 동안 달하 높이곰 컨퍼런스 센터에서 창업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엔 창업을 희망하거나 준비 중인 개인과 단체 14개 팀이 참여한 가운데 전문가 상담과 지도가 이뤄졌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 역량 강화 사업의 하나로 지역 활력 기반 조성을 위해 진행됐습니다.